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유비온에서 그 센터를 맡고 있는 유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대면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실 텐데, 특히나 교육과 관련돼서 에테크 산업을 대표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유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드로 이번에 등극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번에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IT와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좀 차별화돼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의 원래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 세대 그 학생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그동안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그 졸업장을 보지 않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했던 이 포트폴리오만 보고도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업시대 덮친 격으로 인공지능까지 출현하면서 점점 일자리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과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동시에 봐야지 이번에 교육을 바라보는 것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21세기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가지 역량을 지금 나누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트러시,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포시라고 해서 크리티컬 띵킹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네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캐릭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다루고 있었던 영역은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리트러시 영역이었죠. 이것만 잘하더라도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역량과 소양을 갖춰야지만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야기는 이 기관뿐만 아니라 OECD, 저희 회원국이기도 하죠. OECD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2030에 필요한 어떤 학습자들의 역량이라는 것을 knowledge, skill, attitude로 나누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HRD라고 해서 직무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70대, 20대, 10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집체교육이라고 하든지 교실에서 받는 수업을 통해서 얻는 지식, 역량 획득 1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멘토링 코치, 그리고 실제로 업무 현업에 투입됨으로써 얻는 지식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육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5살 정도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피사라고 하는 한 5년마다 그 평가라는 국제기관이 있는데, 그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그리고 성적을 같이 본 부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만족도가 현격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공부는 잘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스튜던트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성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홍콩이나 뭐 차이니즈 타이페이, 마카오 정도의 수준에 한국이 놓여 있지만 실제로 삶의 어떤 만족도 수준에서는 가장 최하위죠. 터키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면화되면서 더욱더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었는데 우선 학교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은 줌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교실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등록금 반환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학생들은 온라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온라인 평가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더불어서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마 여기 초청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유비온이라는 회사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접자 75만 7천 명 정도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 서비스 중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동접자 수를 기록하는 것은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EBS 캐리스가 함께해서 비대면 교육들을 성공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IT적인 대응만 했던 것이고요. 실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대응들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웹엑스라든지 뭐 구글 행아웃, MS 팀즈 같은 것들 많이 쓰는데 실제 이런 도구들은 실제 교육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번 상황을 맞아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역량들이 급격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MSCU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년 걸릴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2개월 만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선생님들이 줌이라든지 웹엑스 같은 솔루션을 쓰면서 디지털 역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틀림없지만 이게 학습자의 어떤 수월성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교실과 그리고 교사의 어떤 그 변화의 바람들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교사의 21세기 역할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상황을 맞아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라든지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대응 방식들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저희가 크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아서 그 학생들이 직접 만날 수 없는 그 비대면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IT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의 어떤 대응책들만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 이전에 교육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 교육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산업 분야를 이러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에듀테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21세기 역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닝은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듯이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이 근본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닝도 이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들을 담보하는 것으로 기능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에듀테크가 맡은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태도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역량들, 이것들을 학생들이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역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예전 같으면 학습 관리 시스템, 흔히 뭐 LMS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지식 전달하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육기관 그리고 큰 기업들은 대부분의 이런 LMS와 같은 그런 학습 관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21세기 역량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담보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것들을 프래그멘티드 시켜서 언번들링 하는 것을 주로 에듀테크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스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심리사는 환경에서 제공하느냐라는 것이 에듀테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기술들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에서도 이제는 집체교육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1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70%와 관련된 부분들을 측정하고 이것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에듀테크의 큰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걸 담보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적인 접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에듀테크적인 접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에듀테크 산업 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교실 수업과 말씀드렸던 온라인 수업 지원 도구들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 쓰든 굳이 교실이 아니고 그리고 LMS와 같은 학습 환경이 아니더라도 구글 혹은 가장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활동으로 측정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을 담보해줘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21세기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화 요소가 있는데요. 교수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문의하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지만 기존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 그래서 예전에는 잘 가르치기 위한 것들을 아이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보통 교수 학습, 교수 설계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제는 경험 설계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교육과 그 사교육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듀테크 자체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공교육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과 공교육이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21세기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들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